매주 목요일엔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토론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의도 진검승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리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도 연결되어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댓글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날씨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우선 아무래도 고민정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고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께서는 몸으로 막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도 여셨고 오늘 긴급 의원총회도 열었죠. 의원님. 네. 네, 지금 민주당의 그런 그 회의 결과 입장 최고위원이시니까요. 좀 알려주실까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강한 유감을 갖고 있고요. 네. 이게 전형적인 조작 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이나 있었던 야당 당사에 난입한 그 당시에는 정치 깡패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한 번도 야당 당사에 이렇게 들어왔던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 건가 참 의구심이 들지만 결국에는 국정 지지율이 레드카드를 받은 이 상황에서 이 전국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어떤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은 이런 민주당의 입장, 그 정치 깡패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낮은 지지율을 전환해 보려는 어떤 정치적 시도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정치 깡패라는 그 강한 단어를 쓰시는 거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면은 민생은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있는 민주당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선 그 피의자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법 집행하는 거 그것으로 지금 국정감사 보이콧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법사위만 지금 보이콧을 진행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지금 제가 이제 헌법을 봤을 때 국정에 관한 감사, 국감은 헌법 제61조 1항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까지 모두 다 내팽겨치고 민생과 직결되는 국감이 중단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며 오롯이 이 대표가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이 대표가 왜 대선 끝나자마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차지하면서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을 희생하고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한이 있어도 자신만은 법 앞에서 예외이면 괜찮다. 이런 속셈을 이재명의 민주당을 통해서 좀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 가치 위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신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 함께 협치해야 될 여당의 정치 깡패라는 단어까지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정치 깡패란 표현은 검찰을 향해서 사용하신 거죠? 고민정 의원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시려는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없고 이재명만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역시 국민의힘에서 바라던 바는 민주당이라는 이 당과 이재명이라는 대표가 서로 분리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은 특히나 대선 자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이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당연히 없는 노릇이고요. 이 사안을 정치 사안으로 그리고 야당 탄압의 큰 판으로 끌고 들어온 거는 지금의 윤석열 검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사냥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당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의 그 가치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신다면 민주당을 향한 이런 검찰의 무리한 것에 대해서 같이 화를 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국회를 향해서 욕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화내지 않으셨던 분들이시죠.
그러니 정당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모독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저 민주당을 욕하고 그저 이재명만을 험담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저희 네. 여당과 정부 자체를 검찰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곳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검찰의 법 집행에 대해서 야당 탄압 우르는 것도 사실 조금만 되돌려보면은 참으로 멋쩍은 일일 겁니다. 불과 1년 전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압수수색 당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압수수색했던 거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였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압수수색 방해하는 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적반하장식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하셨었습니다. 이걸 갖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무리 이재명이 민주당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이재명 지키느라고 민생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국민께 피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 대표 네.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영장 집행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무리 고민정 바꾸려고 의원님. 굉장히 해도, 사건을 네. 사실관계들을 호도하고 계시는데요. 김웅 의원은 의원회관으로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당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당과 국회의원 회관을 혼동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옛날 민주당 정부에서 언론사에도 다 저 압수수색 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와 정당을 대충 그렇게 얼버무려가지고 다 한 묶음으로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언론사도요. 아마 채널A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며칠 정도 대치하다가 결국은 이의 제출 형식으로 협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어젯밤에 비상 최고위원을 열어서 이 이의 제출 방식으로 우리가 협조하겠다라고 검찰에게 제안을 했지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네. 이런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지금 어쨌든 뭐 두 사안의 어떤 시각이 다른 점들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요, 이제 검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검찰총장부터 밝히고 있는데 민주당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부를 하고 몸으로 막으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몸으로 막았다기보다는 네. 그 앞에서 이제 어쨌든 서 있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몸 대 몸이 부딪혀 버리면은 뭐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서로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네. 만약에 또다시 이 단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또다시 막아설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정당이 민주당이 성역도 아닌데 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네. 언론도요. 그리고 대학도 또 종교시설도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법에 네. 압수수색 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왜 그런 곳들은 이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헌법 제8조 3항에 보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네. 네, 연결해서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사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거나 거기에 이 김용 부원장이 오랜 동안 머물렀다면 뭐 그래도 납득을 하겠지만 3시간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곳에서 어떤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나쁜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그렇죠. 마치 뭐 검찰이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주장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 압수수색이 기획된 정치쇼 뭐라고 하신다면 예. 그 법원이 기획했다는 건데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3시간이든 30분이든 그 검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부했다는 점을 감추지 말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고민정 의원께서 국회의원실은 압수수색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국민에게 의원님, 선출된 그렇게 얘기하지 입법기관입니다. 예. 사실관계를 다르다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하시면서 그렇다면은 같은 국회의원의 압수수색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물었는데 어느 것이 크다 작다 이 경중을 따질 일입니까?
네. 이게 법원의 사실관계를 자꾸만 이게 호도하시기도 하면서 오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언제 의원회관에 들어와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듣기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야가요. 정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논쟁도 하고 큰 말싸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몰아가시면은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척결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네, 다르다라고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다르다라는 것에 분명히 경중을 두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선 네, 고민정 의원님. 네. 저희들이 이제 보도로 접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께서 밝힌 바는 대선에 불법 자금 1원도 쓴 적이 없다. 그러므로 자꾸 이재명 대표와 연결짓는 보도라든지 그러한 정치 공세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런 어떤 근거라든지 자세한 상황들을 공유를 하셨나요? 최고위원님하고? 어떠세요? 만약에 그 8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당에서 무언가 쓰여졌다면 어느 날 갑자기 쓰여졌다면 네. 꽤나 여러 사람들이 목격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게 있었더라면 이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 내면서 항의했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조금 이 속도 조절을 하든지 톤 조절을 하든지 그러겠죠. 네. 근데 어제 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왜 검찰에서는 그 8억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의심을 하시던데 네. 지난 과거를 보면은요. 이명박 정부 때도 지선을 앞두고 한명숙 당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하면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죄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몇 년 후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었던 한만호 전 회장 위증했다고 비망록에 적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박지원 원내대표 그 뇌물수수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법원 선고에서 전부 무죄 났습니다. 없던 죄도 만들고 없던 돈도 만들어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대로 밀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반드시 연결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결과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다만 이제 그 모든 화살표가 이재명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군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저는 지금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당사의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예민하게 굴까에 대한 걸 아직도 이해를 좀 잘 못하겠습니다. 네, 정당 그 당사가 네. 신성 불가침의 소도는 아닌데 아하. 과거에 그 청와대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 네. 거기에 응하라라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왜 민주당만 예외라고 하는지 저는 네. 그 부분이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허은하 의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잠깐만요, 허은하 의원님. 네네. 오늘 나오신 이제 그 정치 평론가 분들께서 국민의힘도 아마 같은 상황이었으면 민주당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라고들 말씀들 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도 유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 달랐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었던 게 김 네. 의원실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네, 그 말씀하시면 또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예. 그 허은하 의원님 말씀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이 앞서 이제 말씀 주신 상당히 강하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라는 공간은 보안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사를 그렇게 압수수색했던 적이 있던가 한나라당이 한번 압수수색이 2006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6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러 검찰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통합진보당도 역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18시간 대치 후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즉 야당이든 누구든 당사에 그렇게 압수수색으로 들어갔던 전례가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요. 그 허은하 의원님. 네. 결국 이렇게 사단으로 그 비화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 전 단계였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 그 발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다라고들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석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석방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조건으로 회유를 해서 그러한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에만 근거해서 이렇게 체포 압수수색을 영장 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저한테는 가짜 뉴스만 보입니다. 가짜 뉴스요? 검찰이 예. 배임 혐의로 네. 그 재판 중인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요. 네. 그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병합 신청을 했는데 예. 법원이 그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된 것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또 요즘 시대에 뭐 검찰이 피의자를 협박한다라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상대방 측이 야당 대표입니다. 협박이니 뭐 회유니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 네. 이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만들어낸 전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민주당의 그 주장은 유 씨가 최근에 뭐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뒤에 석방됐다는 건데 네. 변호인은 본래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 씨를 회유하기 위해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아 왔었어요. 그리고 유 씨는 회유는 검찰이 아니라 뭐 그동안 이 대표 측이 했을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고 또 전해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유 씨가 작년에 구속된 뒤로 계속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 편에 서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온 것으로 다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를 자꾸 퍼뜨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서 민주당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를 좀 돌아보시고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가짜 뉴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부분. 네. 검찰이 누군가를 협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0% 동의하고요.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정황들을 보면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검찰에 소환된 정황들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될 수 있을 텐데 법정이나 이런 곳에서 그러면 김용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시점과 그리고 유동규가 변호인 없이 소환됐었던 그 시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확인을 하면은 저는 명백하게 알 수 있을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저도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의 모든 정황들은 그쪽으로 다분히 의심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뭐 서로 다른 시각들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앞으로일 텐데요. 지금 뭐 국정감사 앞서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전면 보이콧을 말씀하셨다가 다시 그 참여를 하시기로 하셨고요. 오늘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만 그 송곳 보이콧을 하셨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토요일이면 또다시 그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언론에서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야 간에 이제 협치는 물 건너갔고 강대강의 대결, 물리적인 충돌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허은하 의원님, 이렇게 전국이 흘러가도 괜찮을까요? 여당 입장에서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죠. 우선은 네. 국감을 무리 없이 잘 치러야 될 것이고요. 네. 그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민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압수수색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흔들어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촛불 이후에 그 전직 대통령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은
탄핵도 하고 처벌도 하고 감옥도 보낼 수 있다라는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모자랄 텐데 네. 오히려 이제는 자꾸 말을 바꿔서 자신들에게만은 예외적으로 보다 관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네.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염치 없는 일이다.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현직 대통령조차도 뭐 탄핵이든 수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성역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여당에서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해소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런 것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민망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살아있는 권력조차도 성역 없이 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민의힘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부터 털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형평성 부분 어떻게 보세요? 시작과 끝은 김건희 여사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전직 대통령도 지금 수사에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들은 여하튼 국민들보다 위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수사는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시작하면 김건희 여사로 끝나잖아요. 지금 저희가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야 이야기다. 협치 얘기하고 네. 있고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김건희- 부분은 네. 네,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는- 김건희 여사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꾸 이제 말할 때 내로남불 끼어들지 얘기를 말라 듣는 그러면서 겁니다. 본인들은 다 끼어들어도 되고 저희는 끼어들면 안 돼요. 왜 여당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그 얘기하고 있던 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염치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말했던 그대로를 지켜주세요. 본인들이 바로 직전에 여당이었습니다. 정부였습니다. 문 정권이 했었던 그때 말했던 그것들을 네. 다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 중에 그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 협력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그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 시간에 누구인지는 스스로가 판단하면 알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야당을 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 그래서 야당과는 협치는 안 하고 이렇게 싸움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허은하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분만 말씀 주세요. 그 단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좀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 종북 주사파 발언은 그날 간담회 참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 그래서 거기에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대통령실의 기획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책무에 대한 인식 없이 색깔론만 자꾸 얘기하고 오히려 국민 갈라치기 하는 거. 그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진짜 기획된 색깔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꾸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별 의미가 없는 말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의 그 예민한 반응까지 나올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네.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고 싶다. 그냥 거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정 의원님. 궁금해한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할 시간을 안 주시니까 제가 자꾸 들어가는 말씀하십시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라는 단어가 별게 아닌 것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가장 예민하게 대응하셨던 거는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야당과의 협치하려는 노력을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 제 눈에는 어떠한 노력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시정연설도 있을 예정인데 여전히 욕설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번에 이 주사파라는 발언까지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협치를 하실 건지 좀 그 제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진검승부. 왜 이렇게 주사파에 예민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